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뉴턴의 3가지 운동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법칙들은 우리가 매일 겪는 일상적인 상황들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개념 중 하나인 이 법칙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뉴턴의 제1법칙, 즉 관성의 법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법칙은 물체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움직이던 물체는 똑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성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있을 때 느껴보셨을 겁니다.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몸이 뒤로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이건 여러분의 몸이 원래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버스가 급정거하면 몸이 앞으로 쏠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모두 관성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은 단순히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주방에서 접시를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을 때 접시는 바닥에 닿기 전까지 계속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시를 잡으려고 애쓰지만 이미 떨어진 물체는 그 움직임을 멈추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아이스 스케이팅을 할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위에서 활강하다가 멈추려면 발을 특정한 각도로 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성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관성은 우리가 무언가를 움직이거나 멈출 때 항상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관성이란 것이 왜 존재할까요? 이 질문은 과학자들에게도 오랫동안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관성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질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연의 근본적인 법칙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엔 뉴턴의 제2법칙을 살펴봅시다. 이 법칙은 물체의 가속도와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가속도는 물체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고 정의됩니다. 이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같은 크기의 힘을 가했을 때 무거운 물체는 가속도가 작아서 천천히 움직이고 가벼운 물체는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장난감 자동차를 밀어보면 작은 차는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반면 큰 자동차는 훨씬 더 많은 힘을 줘야 비슷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뉴턴의 제2법칙이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이 법칙은 특히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설계할 때 엔진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동시에 차체의 질량을 고려해서 적절한 가속도를 얻을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뉴턴의 제2법칙이 필수적인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스포츠를 할 때도 이 법칙은 적용됩니다. 축구 선수가 공을 찰 때 발이 공에 전달하는 힘과 공의 질량에 따라 공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날아갈지 결정됩니다. 만약 공이 너무 무겁다면 같은 힘으로도 덜 멀리 날아가겠죠.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모든 움직임에는 뉴턴의 제2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턴의 제3법칙을 다뤄보겠습니다. 이 법칙은 모든 작용에는 그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물체 A가 물체 B에 힘을 가하면 물체 B는 물체 A에게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도 이 법칙이 적용됩니다. 발이 땅을 뒤로 밀면 땅은 발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로켓이 우주로 날아가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로켓은 연료를 아래로 분출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위로 올라가는 힘을 얻습니다. 이 법칙은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책상 위에 컵을 올려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컵은 자신의 무게만큼 책상에 힘을 가하고 있지만 동시에 책상은 컵을 위로 밀어내는 반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힘이 서로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컵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예로는 트램펄린을 뛰어오를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트램펄린을 밟으면 트램펄린은 우리 발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으로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작용과 반작용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작용하기 때문에 종종 그 존재를 잊곤 합니다. 하지만 이 법칙들 덕분에 우리는 세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자동차, 스마트폰, 건물 등 모든 것은 뉴턴의 법칙에 따라 설계되고 작동합니다. 또한 스포츠 활동이나 심지어 요리를 할 때도 이 법칙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할 때도 뉴턴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팬에 음식을 볶을 때 주걱으로 재료를 밀어내면 재료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하는 사례입니다. 또한 국자를 들고 국물을 저을 때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국자가 계속해서 원운동을 하도록 만드는 힘과 국자의 움직임이 멈추려는 경향 사이에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뉴턴의 법칙은 현대과학과 기술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의 비행 원리는 뉴턴의 법칙을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의 날개는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고 그 반작용으로 공기가 날개를 위로 밀어 올립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는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뉴턴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